도넛 사용 설명서. 도넛형 인간들을 위한 문장 레시피. 다음 문장 갈까요? 이번에도 같이 골랐죠? 118, 네네. 119. 118쪽의 내용 읽어드릴게요. 음악에서 무엇을 찾으시오? 회한과 눈물을 찾습니다. 그러자 그는 오두막 문을 완전히 밀면서 일어났다. 그의 몸이 흔들렸다. 그는 들어오는 마레 씨에게 격식을 차려 인사했다. 그들은 침묵으로 시작했다. 생트콜롱부 씨는 앉은뱅이 의자에 앉아 마레 씨에게 말했다. 앉으시오. 마레 씨는 앉았다. 아직도 양털 가죽을 쓰고 있어 자세가 불편한지 팔이 계속 건들거렸다. 선생님, 마지막 수업을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마레 씨가 갑자기 활기를 띠며 물었다. 내가 첫 수업을 해도 되겠소? 생트콜롬부 씨는 잘 들리지 않는 소리로 대꾸했다. 마레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생트콜롬부 씨는 헛기침을 했고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했다. 그는 거칠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것은 어려운 일일세. 음악은 말이 말할 수 없는 것을 말하기 위해 그저 거기 있는 거라네. 그런 의미에서 음악은 반드시 인간의 것이라고 할 수 없지. 음악이 왕을 위한 것이 아님을 알았는가? 네. 저희가 나눴던 얘기들이 계속해서 네. 문장들에서 나오고 있네요. 네. 여기서 생트콜롱부 씨가 첫 수업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맞아요. 네. 저는 좀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정말 끝까지 마레한테 되게 가혹하구나. 근데 물론 이 첫 수업이라는 말 자체가 말의 인간 승리긴 하죠. 아까 말씀드렸던 말 중에 가능성에 대해서도 저는 여기 또 한 번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계속해서 이것도 열정이라고 해야겠죠. 네. 열정을 가지고 이 행동을 하는 것 자체도 너무너무 대단한 것 같고 어떻게 보면은 지금 상황에서는 마레가 사회적 어떤 권위도 있을 것이고 네. 명예도 있을 것이고 네.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예전의 모습에서는 네. 굉장히 자존심 상해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네.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그런 모습이 사실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까 얘기했던 연장선상으로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감히. 이게 다 비교해 본 건 아닌데 네. 이 부분의 대화에서야 마레가 콜롬보 씨가 기대하는 대답을 조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레의 문제는 자꾸 틀린 질문을 하는 게 문제였던 것 같고 대답도 물론 중요하지만 근데 어쨌든 지금 문을 열게 되기 직전에 콜롬보 씨가 음악에서 무엇을 찾으시오? 질문했을 때 회한과 눈물을 찾습니다. 라는 대답을 했을 때 이제 문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거잖아요. 네. 그게 열쇠였군요. 이 순간 이 정도 시기가 되고 나니까 마레가 좀 근접한 대답을 할 수도 있구나 라는 것과 근데 또 그 다음에 웃긴 게 마지막 수업을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론 이건 질문이라기보다는 청유에 가깝겠지만 이건 사실 또 틀린 말이었잖아요. 내가 첫 수업을 하겠다라는 대답을 듣는 난 널 가르친 적이 없어. 너 무슨 얘기하는 거야? 나는 이게 첫 수업인데 그러니까 마레라는 사람은 제가 느낀 마레는 계속 어떤 거를 추구하고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긴 한데 그 질문이 다 틀렸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많이 돌아왔구나라는 생각이 이 대화에서 들긴 했거든요. 왜냐하면 콜롬부가 괴팍해서 안 받아준 게 아닌 것 같아요. 누구에 한해서는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마레라는 인물은 안타깝게도 계속 다른 질문, 틀린 질문을 했기 때문에 틀린 대답과 틀린 질문을 한 사람이라 물론 그럼에도 지치지 않고 질문한 거는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돌아 이렇게 왔구나 라는 생각? 그리고 콜롬부 씨가 마레한테 사실 처음에 호기심을 느끼잖아요. 네. 그 선율에. 네.
여기서 콜럼부 씨가 첫 수업이라고 얘기했던 것에서 조금 생각이 든 건데 네. 아까 이제 우정에 대한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콜럼부 씨가 계속해서 마레와 수업을 하면서 나눴던 이야기들이나 그런 행동들이나 그런 것들이 가르친다는 의미보다는 좀 친구 같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들어요. 그래서 좀 뭔가 지금도 우정에 대한 부분들이 많은 종류의 우정들이 있지만 콜럼부 씨한테는 뭔가 우정에 대한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맞아요. 아까 얘기한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거 가지고 뭐 스타카토라든가 이렇게 얘기할 때 저도 가르치려고 하는 말이 아닌 것 같다라고 느꼈던 게 대화 상대 혹은 자기 혼잣말을 하는데 옆에 누군가가 있는 걸 알고 있는 그러니까 정말 그런 스승의 위험이나 누구를 가르치려는 태도 자체는 콜럼부 씨한테는 그러니까 누구도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는 느낌을 저도 받았던 것 같아요. 그게 우정이라고는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이 둘의 관계가 사제지간이라고 하는 것조차 말의 입장일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 그리고 둘이 같이 연주하는 걸로 끝나니까 가르친 게 아니라 거장들의 만남이군요. 어쩌면 너 이 정도는 커와 그때 나랑 말 섞을 수 있어 그런 거였나? 네가 다 이룰 거 이루고 와야 내가 첫 수업 해줄게. 그런 건가? 근데 권위적이라는 생각은 사실 잘 안 들어서. 맞아요. 권위적이라는 생각. 그런 것도 잘 모르는 사람 같고. 네. 권위를 알았으면 왕한테 그렇게 굴지도 못했겠죠? 왕에서, 궁에서 나온 사람들한테. 네. 그건 약간 좀 자기만 아는 그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거장의 느낌은 아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세상에 내가 제일 위에 있어 이런 느낌은 또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본문에 있는 문장은 다 고른 거는 네. 얘기를 해드렸는데 제가 네. 마지막으로 번외라고 네. 골라온 게 있는데 이게 그냥 얘기를 하고 싶어가지고 150쪽에 있는데요. 이거는 사실 뒤에 파스칼 키냐르에 대해서 굉장히 연보가 자세히 있어요. 신기했어요. 네. 근데 이게 사실은 살아있는 작가에 대해서 이렇게 연보가 있기도 힘든데 근데 키냐르라는 사람의 배경을 이해하는데 되게 많이 도움이 돼요. 그리고 작가랑 작품을 꼭 같이 알아야 해라고 했을 때 아니야 라고 대답할 수도 있겠지만 정보를 얻음으로써 더 작품이 좀 풍성하게 다가오는 것도 있거든요. 네, 모든 그렇죠. 경우가 그렇진 않지만 그래서 저는 이 연보가 되게 재밌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문장이 좀 재밌었어요. 네. 문장은 되게 간단한데 150쪽에 있고요. 어떤 인터뷰에서 한 말이라고 해요. 키냐르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나라는 주어로 가득 차 있는 한 서양인이 되기를 멈추었습니다. 이 문장인데요. 설명해 주세요. 왜 골랐냐면 네. 이게 엄청 콜럼부 같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고 그리고 여기서 나는 나라는 주어로 가득 차 있는 한 인간이 되기를 멈추었습니다라고 안 하고 서양인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네. 되게 재밌었던 게 앞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키냐르가 중국의 철학을 이제 공부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여행도 가고. 네. 그래서 꼭 동서양을 갈라서 생각했어. 이건 아닌데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이고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아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재밌다고 생각한 건 개인적으로 읽었던 그러니까 경험했던 것 때문이기도 한데 우리가 지금은 사실 개인이라는 존재를 되게 자연스럽게 인식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냥 동서양 다 구분 안 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서구의 문화에 익숙한 아시아인이라고 우리나라 사람들을 그 범주에 넣었을 때 나 혹은 개인주의를 지금은 되게 다들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잖아요. 그쵸. 이기주의와 개인주의가 다르다는 것도 어느 정도는 이해하고 있고 근데 키냐르는 나라는 주어
가득 차 있는 한 서양인. 이게 제가 예전에 아시아가 비서구적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책을 편집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학술서였는데 네. 근데 논문이니까 되게 딱딱한 얘기인데도 너무 재밌었던 게 실제로 커뮤니케이션에서조차 주어가 아시아인들은 나이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왜 우리 엄마라는 말 우리 엄마, 예전에는 우리 되게 아빠. 흔하게 했는데 그게 왜 영어엔 없는 표현이라는 식으로 학습이 되어 오면서 우리 집, 우리 엄마 이런 얘기 저 최근에는 잘 안 쓴다고 느끼긴 했거든요. 왜냐면 예를 들어 제가 이 둘이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엄마 있잖아라고 하면 흔한 농담 패턴이 니네 엄마지 내 엄마 아닌데 이런 농담을 하는 것까지 심지어 어떤 시기에는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우리는 너와 나의 우리가 아니라 그냥 정말 이 경계 없는 우리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나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주어 자체가 아시아는 비서구는 우리다라는 거를 그 책에서 얘기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지금 근데 서구의 커뮤니케이션이 왜냐면 커뮤니케이션 학 자체가 서구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네. 이게 아시아로 들어오면서 나라는 주어가 너무 지배적이 됐다 뭐 이런 얘기였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근데 여기서 그거를 다시 떠올렸던 게 키냐르 자체가 나라는 주어를 지움으로써 이 자기가 탐구하는 세상이 어떻게 되는지를 봤구나라는 게 좀 콜롬보 씨의 이야기도 그렇고 그런 게 좀 느껴졌었고 서양인이라는 말도 재밌었어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이미 다 탐구를 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구나. 그러니까 흔히 작가 혹은 예술가는 자기가 자아가 비대하다고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게 어떤 비아냥의 의미도 있기도 하고 요즘에 쓰는 자아비대 뭐 이런 얘기를 할 때는 근데 누군가는 자기에 대한 탐구를 하지 않으면은 맞아요. 다른 사람의 세계로 갈 수 없어도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근데 키냐르는 좀 그거를 지나온 사람의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지금 이 앞에 연보가 쭉 키냐르도 범인이었구나라는 느낌을 들게 만들거든요. 그냥 보통 사람이구나 어떤 과정을 거쳤고 왜냐하면 그렇게 생각한 게 그냥 천재가 태어났어 이런 느낌이 아니라 물론 어린 시절이나 배경적인 특수성은 있지만 결혼을 하고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이혼을 하고 어떤 특정 출판사의 또 편집위원으로도 하고 그러니까 어떤 사회인 같이 느껴졌어요. 그냥 이 괴팍한 예술가가 아니라 물론 지금은 은둔을 하고 있지만 네. 그 과정을 거쳐서 지금의 키냐르가 됐다라는 거를 읽고 그게 되게 재밌었거든요. 굳이 비교를 하자면 마레랑 비슷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지금은 네, 그 생각이 드네요. 콜롬보 씨에 가까운 상태겠지만 사실은 젊은 시절에는 누군가의 평가를 되게 중요시하고 그 갈리마르한 출판사의 명예 이런 거를 다 인식하고 있고 거기에 가까이 가려고 하고 있고 이랬던 시기를 지나오고 그러다가 콜롬보 씨는 아내의 죽음을 겪고 이렇게 더 변했던 것처럼 키냐르는 사고가 나서 한번 죽음을 경험했다고 하잖아요. 죽을 네. 뻔한 경험. 그런 것들이 되게 저한테는 희망적으로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완성에 가까워진 우리가 생각하는 키냐르를 보고 있지만 키냐르라는 인물도 이런 것들을 거쳐왔고 나라는 주어로 가득 차 있는 서양인에 머물렀던 시절도 있구나. 그냥 멈추었다라는 거는 자기가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 문장이 만약에 내가 당연한 얘기지만 저는 말의 발끝에도 못 미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콜롬보는커녕 말에조차 가까이 가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이 과정을 겪어가면은 물론 내가 엄청 잘못된 선택들을 잘 피해가야 되는 입장이긴 하지만 키냐르를 봤을 때는 혹은 콜롬보를 봤을 때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콜롬보의 젊은 시절을 여기서 모르는 것처럼 근데 그냥 이 문장 나는 나라는 주어로 가득 차 있는 한 서양인이 되기를 멈추었다라는 거는 물론 지금도 의식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건 하겠지만
완전한 콜롱보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 키냐르라는 존재가 어떤 거를 거쳐왔으니까 이렇게 됐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연보도 저는 되게 재밌게 읽었어요. 심지어 그게 한 7년 전인가요? 그 인터뷰가? 지금 12년에 있으니까 그러면은 8년 전인 거죠. 그 시간이 그렇게 길게 느껴지진 않네요. 우리는 왜냐면 1900년대가 80년대생이기 때문에 2012년이 되게 큰 과거죠. 저는 항상 되게 신기해요. 그 1900년도 네. 20세기를 살면서 바로 그 시대의 얘기를 쓴다는 게 굉장히 모르겠어요. 지금 시대에 저희도 뭐 사극이나 이런 거 보면은 네. 그때 얘기들을 뭐 재생산해내기도 하고 그러는데 서양의 이야기라서 그런지도 모르겠지만 그 디테일함이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지금 키냐르가 48년생이잖아요. 네. 그럼 나이가 거의 우리나라로 치면 73이잖아요. 네. 네. 근데 이 연보에서 재밌었던 게 저한테는 역사 속 인물 이미 죽은 사람들도 있는데 그 사람들이랑 같은 시대에 활동하고 어울렸다라는 거를 연보에서 읽을 때마다 이게 우리가 사실 지금 조금 딴 얘기인데 나이가 많은 사람에 대한 멸시가 좀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어떤 그 라떼라는 소위 그런 거를 인정하지 않는 비웃는 근데 저는 사실 그거에 대한 반발심도 조금 있기도 해서 그렇기도 하고 이렇게 오래 무언가를 목격하고 살아온 사람들의 것을 함부로 우리가 평가할 수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는 편이에요. 저도 그래요. 아무튼 갑자기 이야기가 멀리 왔는데 오늘 되게 이야기가 되게 많이 멀리 가네요. 저희 저번보다 더 많이 녹음했어요. 그래요? 되게 짧게 끝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이 세상의 모든 아침 네. 이런 타이틀 있잖아요. 네. 뒤에 보면은 네. 세상의 모든 아침은 다시 오지 않는다라고 네.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네. 저희는 모든 아침이 다르다는 건 알고 있잖아요. 네. 네. 정말 그거를 알게 되는 날이 올까 그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이 세상의 모든 아침은 다시 오지 않는다라는 문장을 알고는 있지만 느끼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 재밌었던 거는 그 전에 아내에 대한 죽음 이후에는 네. 모든 것이 다 똑같은 무엇 이런 표현도 있는데 네. 갑자기 이제 26장이 시작될 때 이 문장이 나오잖아요. 세상의 모든 아침은 다시 오지 않는다. 몇 해가 흘렀다. 라고 했을 때 시간에 대한 얘기일 수도 있겠네요. 그런 것들이 네. 콜롬보조차 아내의 죽음 이후에는 모든 날이 똑같다고 무감각해졌는데 몇 해가 그 딸의 일들도 겪고 왜냐면 지금 이게 26장 직전에 마들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바로 몇 해가 흘렀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근데 결국에는 또 하나의 무언가를 겪고 난 다음에 온 깨달음이 이걸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세상의 모든 아침은 다시 오지 않는다? 그리고 그 시간을 좀 살아낸 콜롱부에 대한 게 이제 끝으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몇 해라는 거는 이 소설에서 다루어지지 않지만 어쩌면 이거는 작가가 얻은 깨달음일 수도 있겠고 아까 그 읽어드린 대목에서 음악을 그냥 매일매일 휴일 없이 하는 그 시간 그냥 사는 시간, 살아가는 시간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되게 권하기 조심스러운 책이긴 한데 네. 물론 이거는 뭐 이해력의 수준은 아닐 것 같아요. 이런 글을 많이 접했느냐 아니냐의 차이일 수도 있고 뭐 문해력까지 독해력까지 가지 않더라도 근데 사실 저는 조금 손님들한테도 많이 얘기하는 게 네, 이해를 못하더라도 아름답다고 느끼는 걸로 충분할 수도 있으니까 호기심, 관심이 들면 좀 읽어보시라고 권하는 편이긴 하거든요. 아니, 근데 그렇다고 이 책이 엄청 어렵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건 전혀 아니고 저는 되게 동양적인 텍스트라고 생각을 했던 게 아까 얘기하신 채식 느낌이 네. 저한테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런 소설에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누군가는. 저도 사실 이게 완전 제 취향이에요라는 건 아닌데 그냥 저한테는 좀 묘한 소설이어서 그리고 이게 저희 둘 다 문장 고르기 좀 어려워했잖아요, 이번에. 사실 저는 많은 밑줄을 치는 책만 좋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냥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밑줄을 그을 문장이 하나도 없었는데 읽고 나면 이 책 자체가 너무 통째로 다 너무 잘 짜여진, 그러니까 이 책 자체가 그냥 하나의 문장이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책도 있고 사실은 그런 책을 좀 더 오래 기억에 남겨두는 편이기는 해요. 밤에 우리 영혼은도 마찬가지였고 어떤 시절에는 미문이라는 거를 되게 좋아하긴 했는데 아름다운 문장, 묘사. 근데 어떤 시기, 지금 시기는 그냥 어떤 통째로 느껴지는 아름다움 자체가 더 좋아서 아마 그래서 좀 문장을 고르기 어렵겠지라는 생각을 좀 하긴 했었어요. 전 약간 세계문학 전집을 보는 느낌이 좀 들기도 했어요. 맞죠. 현대문학이긴 하지만 세계문학이니까. 전집 하나를 딱 뽑아서 네. 어떤 거장의 글을 읽고 있는 듯한 우리가 범접하지 못한 세계. 네. 되게 사실 짧잖아요, 이거. 네, 짧죠. 만만히 봤다가는 좀 고생하실 수도 있는. 오늘 이 공간에서 처음 녹음했는데 어떠셨어요, 오늘? 그게 좋아요.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이 없어서 되게 좋네요. 시선이. 네, 항상 저희가 서점에서 했을 때는 밖에 밤에 하니까 밖에서 되게 신기하게 쳐다보고 지나가는 분들이 많았는데 그래도 제 작업실이 지나가는 사람들 소리는 들리긴 하는데 아까 막 되게 이 건물에 오르내리는 분들도 있었던 것 같고 차 소리도 들리고 오늘도 어쨌든 소리들이 많이 담기긴 했네요. 공간의 소리들이. 저희 그리고 오늘 거의 처음으로 아이스 음료 마셔가지고 맞아요. 얼음 소리가 좀 많이 났을 거예요. 여태까지 맨날 뜨거운 커피 마셨는데 어느새 너무너무 더운 코로록 하다가 얼음이 막 개의치 않고 막 섞고 이래가지고 아마 이상한 소음들이 좀 더 많이 들렸을 것 같아요. 여름이잖아요 지금. 근데 읽으면서 처음에 이렇게 프랑스 사람들 이름이 계속 나오니까 집중을 못하고 있다가 조금씩 읽으면서 거의 훅 빠져들어서 끝까지 읽었거든요. 되게 선선한 바람을 맞으면서 읽었는데 창문 다 열어놓고 여름에 읽기 좋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어요. 뭐 물론 겨울에 읽으면 겨울에 좋을 수도 있겠는데 조금 되게 짧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 책이 초여름에서 시작해가지고 겨울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름과 겨울을 느끼기에도 좋고 저는 좀 그걸 좋아해요. 왜 여행지에 가서 그 현지를 배경으로 한 책을 읽는 걸 좋아하는 분도 있지만 저는 좀 계절감이 맞으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오랜만에 펼쳤을 때 맞아 이거 초여름이었지 이렇게 시작을 하니까 좋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계절에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도넛형 인간들을 위한 문장 레시피 도넛 사용 설명서. 네 번째 책 파스칼 키냐르의 세상의 모든 아침의 문장들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마음 한가운데를 채워줄 책과 문장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